282. 메주고리에만큼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의외로 콘직이 번화한 데에 놀랐다. 그러나 슈베 신부의 성당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수도원은 멋진 건물로 바로 성당 옆에 위치했다. 신부는 수도원에서 나를 맞아 내가 묵을 방으로 몸소 안내해 주었다. 방은 수도원 관례상 난방이 되지 않는 데다가 콘직은 메주고리에보다 북쪽에 위치하는 까닭에 추위는 더 심했다. 그런 눈치를 알아채었는지 신부는 히터를 하나 내 방에 넣어 주었다. 저녁 식사는 수도원 식당에서 다른 사제들과 함께 들었다. 메주고리에가 아닌 다른 곳에서 프란체스코의 신부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분들의 사는 이야기도 들으니 마치 축제처럼 느껴졌다. 식사 후 나는 신부의 방으로 가 일을 시작했다. 내가 메모를 해둔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소. 그 아이디어는 내 책에 넣을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언제고 필요할 것 같아 적어둔 것이죠. 아니면 당신이 구상하고 있는 책에 넣든지요. 우리는 일을 시작했다. 신부가 메모 내용을 읽으면서 필요한 것을 첨부하기도 하고 나는 내 의견을 말하기도 하면서 타이핑을 맡았다. 어떤 부분에서는 일을 잠시 멈추고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내가 내용을 조금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하고 신부는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낫다고 자기의 의사를 굽히지 않을 때도 있었다. 이거 멋지군. 신부가 무릎을 탁 치며 미소 지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렇게 하찮은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는 게 말이요. 당신은 내게 반대 의사를 표하기도 하니 말입니다. 그가 다시 미소 지었다. 나의 신앙적 영웅인 스베톱잘 크랄레비치는 더 이상 경이로움에 쌓여있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었다. 물론 여전히 위험 있는 당당한 모습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 안에서 맺어진 가깝고도 사다로운 친구가 되었다. 그날 밤 3시간, 다음 날은 거의 하루 종일 우리는 함께 일했고 잠깐 쉬는 동안에는 성당 건너편 야외 시장을 다녀왔다. 그곳에는 음식부터 커피 분쇄기까지 모두 세일 중이었다. 슈베 신부는 조그만 커피 분쇄기를 하나 구입했다. 이것을 테리에게 가져다 주시오. 그것은 신부가 테리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제 안사람이 부엌에서 거의 지내지 않는다는 걸 아신다면 내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지만 무척 좋아할 겁니다. 신부님이 고르신 거니깐요. 지난 9월에 이곳을 방문했을 때 테리도 슈베 신부를 만났었다. 그리고 내가 신부에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녀 자신도 신부에게서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신부가 그녀를 기억하고 게다가 선물까지 마련해 준 것을 알게 되면 그녀는 너무 좋아서 하늘을 껑충 뛰어오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아무리 많은 형제 자매들이 메주고리를 찾아오더라도 그들 하나하나를 위해 특별한 말을 준비하거나 시간을 내어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슈베 신부는 5시 미사에서 강론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신부가 강론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약 20분쯤 일찍 성당 뒤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성당은 얼어붙은 것처럼 추웠다. 나는 추위에 대비해서 옷을 두툼하게 입었는데도 자꾸만 몸이 떨려왔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지만 그들도 나처럼 떨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도 나처럼 떨고 있다는 게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15명쯤 들어왔을까? 나는 추위를 잊을 겸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 어느 순간 추위로 떨리던 몸이 멈추더니 마치 진공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나는 내 안에서 들리는 메시지를 느꼈다. 이런 느낌은 이미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귀로 들을 수 있는 목소리도 아니고 또 그에 따른 환상도 없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은 음성이었다. 그것도 아주 강한 음성이었다. 미르카를 미국으로 데려가십시오. 라고 그 음성은 내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미르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않고 있던 터라 나는 머뭇거리며 물어보았다. 왜지요? 음성으로 반은 새어나올 듯 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다만 순종하라는 강한 느낌만 남아 있었다. 나는 이것을 슈베 신부에게 말해야겠다고 머릿속에 메모를 해두었다. 나는 이러한 내적 소리에 대해서 이제는 조용히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또 엘레나의 이야기도 듣고 난 후에는 우리는 누구라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내 안에서 울려온 목소리에 대해 슈베 신부에게 말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별로 놀라운 기색이 없었다. 글쎄, 그가 사려있게 말을 꺼냈다. 내일 마리아를 만날 때 미르카 이야기를 꺼내봅시다.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신부는 나와 함께 메주고리에로 돌아가 통역관이 되어줄 것을 약속했다. 우리는 서로 성당을 지을 장소로 차를 몰고 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는 책을 써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 성당을 지을 것이라고 했다. 신부는 성당이 곧 완성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평상복으로 나선 신부는 갈색 신부복을 입고 있을 때보다 덜 위엄있게 보였지만 그의 몸가짐이나 눈빛에서 슈베 신부 특유의 온유함과 거룩함이 배어 있었다. 수도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콘직 중심가에서 차는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마치 시내 사람들 모두가 동시에 그곳에 도착한 것처럼 보였다. 서로 한치 양보도 없었다. 유고슬라비아 산중의 조그만 마을에서 교통체증이라니. 슈베 신부는 고개를 까우뚱하고 어깨를 한번 들썩해 보이더니 차에서 내렸다. 그는 엉망으로 얽혀있는 차들 가운데로 들어서더니 어떤 차는 조금 뒤로 어떤 차는 조금 앞으로 해서 얽힌 실마리를 풀듯이 교통 정리를 해 나갔다. 신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어쨌든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더 이상 경적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5분이 채 안 되어 교차로에 얽혀있던 차들이 다 빠져나갔다. 다시 운전석에 자리한 신부가 미소를 띠며 말했다. 변화가 필요할 때 당신 스스로가 행동을 취해야만 할 때가 있답니다. 나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신부를 향해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나는 프란체스코의 신부를 보면서 유명한 기도문을 떠올렸다. 주님, 변화가 필요한 곳에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옵시고 변화될 수 없는 것에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심을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둘의 차이점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날 오후 슈베 신부는 시내에 볼일 보러 나가고 나 혼자 남아 짐을 꾸리고 있었다. 짐을 다 챙긴 나는 침대에 우두커니 앉아 내가 처음으로 성모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숙명적인 저녁 이후로 내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모든 기억들이 크리스탈처럼 맑고 선명했다. 그리고 6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3번씩이나 이곳을 방문하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다. 이곳을 방문했던 것은 나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꼭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슈베 신부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기간이기도 했다. 그의 영향력, 그의 지도가 내게 산 교훈이 되었다. 나는 신부가 내게 준 묵주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조용히 묵주 기도를 시작했다. 열려있는 문 위로 가벼운 눕고 소리가 들려왔다. 올려다보니 슈베 신부가 그곳에 서 있었다.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나를 바라다 보던 신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을 기억할 때마다 지금 이 방에서 묵주 기도를 바치고 있는 그 모습이 생각날 거예요. 어느새 내 눈에는 눈물이 고여들었고 나는 말을 잇고 말았다. 자, 그럼 떠나볼까요? 나는 가방을 들고 그와 함께 차 있는 곳으로 갔다. 그가 앞서서 메주고리에로 향하고 나는 그의 뒤를 따라 차를 몰았다. 모스타의 외곽쯤에 다다랐을 때 그가 차를 길 옆으로 세웠다. 내 차로 다가온 그가 커피나 한잔 하시죠? 라고 했다. 정말 그 정도로 커피를 드시고 싶으십니까? 차를 운전한 지 이제 겨우 40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요.
진하고도 강한 에스프레소 커피에 어느덧 나도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커피 향내를 맡으며 신부가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웨인 씨, 내 생각을 말해볼까 합니다. 당분간은 내 원고 일을 좀 쉬면서 당신 책 만드는 일에만 전념하려고 합니다. 물론 내가 적극적으로 당신을 돕는다는 뜻이죠. 나는 너무도 뜻밖이라 우선 그의 의견에 반대하고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손을 이로 쳐들고는 나의 말을 저지했다. 순간 나는 신부의 결정을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해온 결과라는 걸 감지할 수 있었다. 웨인 씨, 당신은 지금 당장 책을 쓰기 시작해야만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라도 책 쓰는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오. 물론 당신은 혼자 시간을 내어 잘 생각해 본 뒤에 다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일이 시급하다는 것도 알아주면 좋겠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마치도록 하시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너를 완전한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싶다. 23장 계속되는 체험. 슈베 신부가 성 야고보 성당 뒤쪽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나도 그와 아주 가깝게 주차를 했다. 오늘이 메주고리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이 들자 될 수 있는 대로 신부 가까이에 차를 대고 싶었다. 마리아의 집으로 가기 전에 점심부터 하도록 합시다. 식탁에는 조용한 젊은 신부가 우리와 함께 식사하게 되었다. 그는 몇 달 전에 이곳 메주고리에로 오게 된 니콜라스 신부였다. 그는 얼마 전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슈베 신부에게 전하고 싶어 했다. 크로아티아 말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슈베 신부가 젊은 신부의 말을 멈추게 하더니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공책을 갖고 있겠죠? 아무래도 기록을 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당신 책에 좋은 자료가 될 내용 같습니다. 통역은 내가 맡겠습니다. 나는 얼른 필기 도구를 꺼내 열심히 받아 적기 시작했다. 그것은 유고슬라비아 북쪽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젊은 부인 미라, 실제 이름 아님, 이라는 부인의 이야기였다. 미라는 아주 헌신적인 카톨릭 집안에서 자라났다. 그런데 그만 열성 공산당원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 점차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교회의 신부는 그녀가 가고 있는 길이 그녀와 그녀 가족들에게 상처만 줄 뿐이라고 여러 차례 충고해 주었지만 그녀는 못 들은 척하고 그 젊은이와 결혼하고 말았다. 그녀 남편이 열성 당원이었던 만큼 그녀는 더 이상 미사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신부가 충고했던 대로 그녀는 자신의 가족과 멀어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첫 아들은 근육 영양실조로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 5년 동안 아이 문제와 자신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그녀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우울증이 심해질수록 그녀가 취하는 약물의 양도 턱없이 늘어났으며 마침내는 간질을 얻게 되었다. 발작 획수가 늘어나고 발작의 심도도 깊어지자 결국은 1986년 가을에는 자그렙에 있는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입원 당시에는 하루에 30번까지도 발작을 일으켰다고 했다. 17일간 그곳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의사들도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그녀의 증세는 날로 악화되어 갔고 심한 약물 투여로 눈까지 멀었다. 마침내 의사들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는 편이 나을 거라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주었다. 병원으로서는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었고 이제 그녀는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라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녀와 남편은 마지막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집안은 온통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다. 그렇게 2주일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미라에게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기도하십시오. 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남편은 그녀의 병이 심해져서 아니면 약이 너무 독해서 그런 증세가 나타난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부인을 달래는 데에만 온 힘을 쏟았다. 그렇지만 미라는 자기가 직접 소리를 들었다며 끝내 남편을 설득하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에는 그 목소리가 자기더러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을 했다면서 그녀는 밖으로 내보내 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했다. 남편은 그녀가 조금만 움직여도 죽을
죽음을 재촉하는 결과가 된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던 터라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남편이 꼭 집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겼고 그가 나가자마자 미라는 있는 힘을 다해 침대에서 내려와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그녀의 앞에 성모님께서 서 계시는 환시를 보게 되었다.